안녕하세요. 각천입니다. 오늘이 7월 5일 한 며칠 사이에 지금 제가 거의 매일 사주 감정 즉 간명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셈인가요? 하긴 한번 그게 꼭 약속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자, 오늘은 저한테 오셨던 어떤 손님이 소개로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사주를 보러 왔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오생의 병인월 경자 일주의 정해시입니다. 목화. 자, 이 사주의 특징이 토가 없네, 그렇죠? 토가 없어요. 경금은 자수를 보고 앉아 있고, 저 경금은 말하자면 12운성으로 일지에 사지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게 12운성 경금이 사지에 있으니까 이분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죽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12운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육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경금이 약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스스로의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기운이 약하면 이 사람의 성향도 약하냐, 실제 성향도 약하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분일까요? 차라리 약해서 이분은 오히려 본인이 경금 일간이 지지에 금이 없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가사 물상법이라고 보길 수도 있지만 실제 성향이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금이 지지에 근을 차지 못하고 금생수 상관으로 갔죠. 이런 분들, 일간이 이렇게 근이 없이 약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참 강해 보여요. 왜 그러세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주 감정을 하면서 잘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 경금은 양의 금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리에 앉아있고 근이 없고, 주일부터 침범을 많이 당하죠. 침범을 당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화극금을 해 들어오니까 의식적으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 강한 척 하려고 하는 성향이 뭐냐면 저 병화죠. 병화는 편관이죠. 굉장히 이 성격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되죠. 그러면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간이 약한, 근이 없이 또 생조도 못 받고 있는 저런 사주들은 편관이 천간에 있으면 굉장히 그 기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간 경금에 이분의 격은 뭐냐? 인목이죠. 편제격입니다. 식신생제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제가 저 간목으로 투관이 됐습니다. 이때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 말이죠. 이분이 여기 보면 식상이 혼탁돼 있고 관이 혼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에 가서 메인 몸으로는 잘 안 있고 이 말이고, 한 발 더 나가서 본다 그러면 배우자 운에서는 배우자가 혼탁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편제가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와주는 식상. 그럼 식상은 어떤 거를 저렇게 혼답스럽다, 상관과 식상에 지키는 동시에 있으면 어떠냐? 아들, 딸 다 있다는 얘기는 첫째 무조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어떤 그 사고를 궁리한다든지 뭘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것도 혼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편제격에 식신이 있나 봤으면 제 식상이 있습니다. 예, 생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제를 도와줬죠. 생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편제가 관으로 갔죠. 그죠? 예, 재생관이었어요. 그럼 재관 쌍미격인데 이분은 제가 보건대는 관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 말이세요. 왜냐하면 경금이 워낙 약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재관으로 가면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뭐를 가는 게 나냐? 왜 유리하지 않느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어떤 관직에 비해서 가는 건데요. 저 나이에 저 관직으로 가는 것이 사람 혼탁해서 크게 관직을 써먹을 만한 건 아니죠. 누구세요? 편제입니다. 예, 편제는 그냥 청하죠. 그렇습니다. 편제가 청하고 식신의 도움을 잘 받고 있고 이 말이죠. 또 연간으로 저렇게 강력하게 투관이 됐습니다. 그럼 편관하고는 어떻게 반대냐? 편제가 결국은 나중엔 어디로 갑니까? 편제로 가죠. 편관으로 갑니다. 저게 편관이 강하니까 이분의 성향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굉장히 조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편관이 표출이 되니까 아주 특수한 일거리를 찾아서 하게 되고 그게 제가 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세요. 특수한 직종의 일을 한다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면 저게 편관이긴 편관인데 저 병화는 이 사주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죠? 편관은 이 사주에서 보면 추운 달에 태어난 저 인월에 병화가 굉장히 조용신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앉아 있어 이 말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분이 경금과 편제는 지지한사 청간호 토간이 돼서 수생목을 하는데 그럼 수운이 들어오면 이분의 형편상으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해자축 운으로 초받는 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죠. 이분은 환경적인 지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인월 추운 달에 태어났는데 해자축 물운으로 와서 저 수생목을 하고 있죠. 수생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조용신역을 하고 있는 병화를 기운을 빼뜨려 버립니다. 예. 두 번째, 저 병화가 오화의 근을 달고 있는데 적어도 13세 대운, 그 두 번째 대운 13살부터는 자오충으로 충고해 버리죠. 예. 그럼 이 사주는 더 차가운 형태, 추운 형태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부가 오면은 정인격이 와서 인이 오면 관인상색으로 경금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듯이 보이지만 인우는 저 뒤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제가 이분이 제 아는 지인분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오셨길래 우리 여사님은 장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왜 장사를 한다고 그랬을까요? 저기 편제가 천간에 강력하게 솟아있죠. 연간에 있는 십성의 성향은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장사에서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왜 그러세요? 자, 우리 여기서 편제가 강력하게 천간에 토간이 되고 그 연간에 그도 토간이 됐죠. 근데 식신이 생제를 해줬어.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돈을 벌어서 내가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 경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금은 혼자 앉아있네. 그죠? 주위에는 항상 내 힘을 뺏어가는 소위 말 적군밖에 없네. 그 말이죠. 이 사주 전체 구도에서 보면 이 편제가 이리 가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이죠. 특수한 일 이 말입니다. 아주 상당히 요상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죠. 예,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태를 보면 이 돈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관격으로 가지만 말이죠. 그 돈의 기운을 가지려 그러면 천상 제가 보건대는 토운이나 금운이 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술대운이 오는 33세 이후 대운부터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식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술토가 와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 임수가 작동하는 이 시절 33, 34, 35 이 운에는 재운만 잔뜩 작동이 되죠. 식신 수생목을 하니까요. 그런데 요때 34살 이후에 지나기 시작하면은 술이 와서 인호술로 병화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좌라고 하세요. 이 사람은 제가 보건대는 이 사주 주인공은 33, 34, 35 그 이후 36 정도 운에서부터 운이 잘 열려집니다. 그렇죠? 불이 와서 천간에 있는 월간에 있는 병화를 작동을 시켜주거든요. 추운 달에 대단한 조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호술 삼합을 이루게 되죠. 이 말이죠. 이 병화가 작동을 하거든요. 말이세요. 이건 조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이 일을 잘 가지게 되고 저 때부터 왕해져서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운에 임 33, 33살 대운입니까? 이때 위에 임수가 있는 3년간은 고정을 하지만 술이 와서 상당히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 43대운 대운수로 말하면 43대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대운에 가면 신유로 대운이 들어옵니다. 저 약한 경금이 금 대운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좋아지죠. 이 말이죠. 좋아집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53세인 여섯 번째 대운까지 괜찮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운이 53세 대운, 경신 대운이 올 때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이 경신 대운 그 뒷운이 올 때, 예를 들어서 53, 54, 55 이때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일단 비견운이 천간에 뜬다고 하는 것은 이때 신금의 지지력에 끈을 달고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겁재운이 와서 43, 44, 45 요 대운에는 힘이 들게 살아갑니다. 왜? 겁재가 발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경금이 시작한 사주인데 겁재가 와서 힘이 돼주는데 그게 나쁜 운입니까?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금이 오면 3년간은 왜 그러세요? 와서 겁재 역할도 하고 밑에 유금을 차고 들어오니까요. 거기다가 뭐가 있죠? 병신합거합니다. 이게. 조용신을 쫓아버리는 거죠. 이 말이세요. 이때는 일을 잠깐 쉬거나 상당히 안 좋은 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3대운 여섯 번째 대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3세 이후에는 물론 더더욱이 말할 것 없지만 이 경신대운에는 신금이 지지에 와서 경금이 힘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이 경금이 살아있는 해 또 이 대운에서 금이 천간에 오는 해에는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비견이 건금이 약하지만 비견이 꼭 나에게 힘만 되어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주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신금은 지지유금을 경금은 지지신금을 차고 들어오거든요. 이때 이 신금이 작동하는 시기 3년간 43살 이후 3년간 53세 이후 3년간 경금이 작동하는 시기 이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지를 밑에 달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제가 이분이 제 앞에 앉을 때 장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장사하셨는데 재미 못 봅니다. 돈을 벌어서 상당히 벌었다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사주다 그랬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일간, 소위 말해서 체는 어떤 형태든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저 많은 재관을 감당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일간이 저렇게 근위 없이 약하게 있는데 정편관이 저렇게 강하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성향이 좀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상당히 말 호감을 못 사는, 그렇죠? 이렇게 성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우리가 근이 없고 주위로부터 생조를 받지도 못하는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 명조는 내 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원칙입니다. 편재, 재관 쌍미격, 아무리 좋은 격을 형성을 하더라도 체가 강해서 그 상태를 유지를 못하면 안 되죠. 자, 한번 볼까요? 경금에 비해서 그러면 저게 편재격이 이랬다가 그게 다시 재관 쌍미로 가는 건데, 재관이 쌍미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경금에 비해서 힘이 너무 강합니다. 체와 용은 균형의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운세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체보다는 용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모든 조건을 이리저리 뒤집어 봐도 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병화가 오화의 근을 하고 목생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에서 꽁꽁 얼어붙은 인월 사주를, 인월은 저거는 겨울입니다. 이 작동하는 병화는 좋은 역은 하기는 하지만 체형으로 봤을 때 제 관의 일은 저거는 좋은 형태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병화가 작동하는 저 시기에는 그래도 이분은 그런대로 운세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지만 구구절절히 하시는 얘기는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저한테 오시기를 정유년 저한테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주에서는 재를 만지는 일을 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 말이세요. 그 역시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세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의 육친 관계를 찾아가서 배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이란 게 이렇게 혼탁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하셔서 생활을 가장 역할을 하셨다고 본다면 일이 가다가 힘들어져서 잘 안 될 수가 있죠. 자, 이분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배우자는, 실제 배우자는 정관이 배우자입니다. 자, 이때 배우자를, 이 배우자는 뭐고 이 배우자는 뭐냐, 이 말이죠. 예. 어린 시절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 자식들을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만 어린 운에 결혼하셨어요, 이 말이세요. 정관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분은 나중에 결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오화에서 올라간 정관이니까 이 정관이 신랑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이 경금 자체가 성향이 굉장히 거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련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재련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병화는 절대로 경금을 재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금상쟁이죠. 예, 이 말이세요.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경금이 약해서 자꾸 강한 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상당히 충돌도 많습니다.
이게 병경이 충이거든요. 그다음 갑경충이죠. 예, 그 말이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화에서 올라온 이 정화에서 올라온 서방님은 병화가 서방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무토하고 합하는 개수하고 합하는 무토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서방님하고는 조금 나이가 차이가 있는 서방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서방님은 자칫하면은 이 사주 주인공에게 편관으로 다가왔어.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나요? 예. 그냥 거친 서방님이다 이 말이세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오행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서방님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럼 이분하고 나하고는 잘 맞았느냐? 예, 여기서 상태를 보면 이 병화를 서방님의 투관신 표출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분하고는 그렇게 썩 잘 맞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계합으로 나이가 많은 서방님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또 올라가기는 편관으로 천간에 토관이 돼서 이 사주 주인공에게는 편관이라는 그 어떤 집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서방님의 행세로 굉장히 성향이 강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와일드하고 강하고 때에 따라서는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은 그런 형상을 띈 남편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 운에서 보면 자미, 그렇죠? 물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느 때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경신 이런 때에 보면 편관이 저 2006년도 이때쯤에 병화가 강력하게 올라오면 경신대운 이런 때는 신자진에 병화가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런 때 자칫하면 이분하고 등을 돌리게 되거나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운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보면 무계합을 하지만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 신랑하고 합하는 운이 요 운이거든요. 이 임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수가 다시 이렇게 합을 하게 되죠. 그 말입니다. 이 임수는 여기서 이 합을 해서 남편성이 병화로 투관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 무계합을 한다고 보면, 그럼 이때는 왜 어디를 먼저 볼 거냐? 예, 여기입니다. 이 말이세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남편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무계합을 하죠. 그러니까 임수로 정임합을 하는데 이 남자는 벌써 결혼을 한번 했거나 했던 남자죠. 이 말이세요. 정임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동주하는 정임합이 먼저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성과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의 성이 다르다는 걸 보고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금의 실질적인 남편은 누구냐? 정화다. 이 정화는 나하고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 정임합을 하고 여기서 다시 정임합을 하니까 양혼사주가 되는 거죠. 두 번 결혼하게 되는 사주가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주인공, 사주 주인공의 남편 성은 제가 가름해 보지 않았지만, 자, 이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굉장히 세계 기운이 나름대로 강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첫 번째 왔던 남자분이 병화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무계합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찍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남편 표출신은 저 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인가? 풍류를 좋아하고 이 말이세요. 남의 일을 잘 신경 쓰는 사람 이 말이세요. 여기서 보는 임수가 합하는 정화, 이 실제 남편이죠. 그죠? 남편과 합하는 내 이성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남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이 기운에서 합하는 기운을 먼저 타고 들어간다고 하면 계수가 먼저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자수에서 나오는 계수와 임수는 7대3의 비율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계수가 합하는 무. 여기는 궁이니까 부모와 남편과 자식, 남편과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다 사는 궁들이거든요. 물론 자식들에게서 살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무게합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병화보다는 누가 첫 번째 남자는 올라가느냐, 여기서는 간목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일찍 결혼했다 그래서 이거를 15세 이하는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제가 보건대는 첫 번째 남자는 갑병무토에서 간목으로 천간에 투간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그럼 이분은 나하고 합은 하느냐? 잘 못합니다. 이 말이세요. 잘 못해요. 간목이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남편과 잘 안 맞아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떨어져 있습니다. 예, 간목이 갑경충을 하죠. 그래서 남편표 출신이 이 사주에서는 충의 형태로 나타나 있고 거리가 멀고 이 말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사주를 잘 해석을 하면 지지에서 간목이 일지하고 합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결국은 무게합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와 여기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봐도 합을 해서 내 남편은 맞지만 표출된 저걸로 봐서는 이 사람하고는 사이가 떨어져서 살게 되므로 나중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성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서 나중에 재혼하고 현재 연하의 남자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배우자성이 두 번째 배우자성이 나보다가는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연하의 남자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이 두 번째 만난 남자는 굉장히 여력이 있느냐, 즉 말하자면 남편의 부실을 제대로 해주느냐. 제가 보건대는 정화가 해수에, 그죠? 정화가 자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남성은 성향이 어땠느냐? 간목이 오화에 앉아 있었어요. 이분 어떤 거를 하고 있었고요? 바람둥이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간목이 홍염살 위에 앉아 있었을 거죠. 그 다음에 간목이 배우자 자리로, 자식의 배우자 자리로 끌어당겨 봤더니 욕지 않죠. 어느 모로 봐도 첫 번째 남자분은 편관의 기질로 형상을 하는 것도 맞지만 홍염살 위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욕지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여성 말고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지 않을까. 바람이라 그러면 외도를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이 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장서서 내가 냅니다 하고 목에 힘을 주고 폼 잡는 사람이죠. 간목이 왜 그러세요? 우두머리 기질도 있고 이 말이세요. 리더 역을 한다. 이런 형태도 띠고 있고 군도 달고 있고 또 반대로가 아니라 수의 생조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하는 형태는 오화 홍염살을 밑에 홍염살에 거하고 그것이 다시 간목이 배우자를 봤을 때는 욕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첫 번째 만난 남성은 굉장히 놀기 좋아하고 바람도 피우고 나름대로 폼 잡고 사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 부인하고 관계에서는 서로 갑경충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분의 부부연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는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이게 임수에서 이렇게 합하는 사람이 근을 달고 인호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하게는 보일지는 몰라도 이 말이세요. 남편 자리에서 보면 남편의 자리로 보면 물이 앉아 있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이
본명성 주인공, 사주 주인공보다는 자식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살펴야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남자분의 사주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은 어떻게 갔느냐. 어린 때는 운이 이렇게 가다가 신유술 운에는 이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운은 괜찮다가 이 미대운이 오면 여기서 미가 이 기미대운이 오면 해묘미 목성으로 돌아섰죠. 이 말이세요. 이게. 그럼 목생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미대운이 이분에게는 결코 좋은 대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토운이 없어서 토운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죠? 토생금으로 기미대운을 타고 오니까 기는 저 편제를 갑기합과하네. 그렇죠? 편제는 결국은 이분한테는 돈이기도 한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미대운이 들어오고는 만약에 장사를 좀 하셨다고 하면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죠. 누구세요? 요놈들이 와서 그죠? 여기 있는 돈을 합고대로 가져가 버리죠. 이 말이세요. 그것도 강력하게 들어왔잖아 이게 그죠? 이게 보통 우리 천간에 있는 기토가 들어올 때, 자, 어떤 학파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천간 5년, 지지 5년. 그걸 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천간과 지지는 서로 힘의 관계 균형을 유지해서 어떻게 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왜 천간에가 기토가 5년 들어오고 미토가 5년 들어오면 그러면 이 기토는 천간에 5년간 작동을 하고 미토는 지지에 5년 작동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사주관법도 있었나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천간 5년, 지지 5년이라고 하는 다행히도 이거는 간여지동으로 위의 운이나 아래의 운이 같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가 무오 대운이면 5년은 무토의 기운을 받다가 그렇죠? 그러면 오화는 또 지지 오화는 뒤에 5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사주관법은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2018년입니다. 편인운입니다. 그렇죠? 이 편인운이 오는 건 지금 이분이 기미대운에 편인운이 왔어요. 이 말이세요. 선생님 제가 돈을 좀 받았기에 수금이 되겠습니까? 수금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요? 이는 인 상태에서 이게 뭐가 됐어요? 청탁의 관계를 열어보면 되죠. 이 말이죠. 그리고 올해 술년이 오면 인호술 삼합을 방합을 해서 완전 편관이 뜹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대운이 오는 것은 정인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인이라고 하는 편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향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사주 주인공에서는 결코 유리한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 운이 도래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다음 편에는 어떤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해오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돈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자신은 그럼에도 또 남의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죠. 편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월지 편제가 천간에 토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업을 가질 때 봉사직 이런 걸 가져야죠. 또 이분이 진직의 사주명리학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약한 경금일간에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약하면 일간이 약하면 독자적인 사업에 인간 가지 마라. 그럼 이런 분들은 나무 어떤 일에 기대거나
굳이 한다면 어떤 큰 기업체에 대리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큰 힘인 사람과 손을 잡고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있지만 그리고 이분이 제가 이렇게 약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기문을 한번 슬쩍 봤습니다. 자, 역시 이분은 관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세요. 새는 굉장히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국이 되나 봤습니다. 성국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손재 관인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죠. 그 다음에 이분에게는 통기가 되느냐 하고 봤더니 역시 통기도 제가 보건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 궁의 천방과 세 궁의 지금 여기 감궁의 집안수를 봤더니 화생 여기서 보면 순국화하고 있네. 그렇죠? 새 입장에서는 강할지라도 저 부가 연지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림합에 칠에 저게 부가 지지가 금인데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강한 금을 저 부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수국화를 해야 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저 불은 힘이 별로 없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반수 관계를 이 궁과 저 상생 관계를 봐도 별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객국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관.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죠. 이 말이세요.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자체가 또 그러고 이게 토극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보니까 이분의 사주에서는 우리가 전체 원명국이 성국도 통기도 잘 안다는데 그래도 다만 운세에서 금운이 들어오는 이 비겁 운이 지지로 돌아줄 때는 한때 조금 힘을 씁니다. 이때 운이 괜찮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미대운이 넘어감으로써 토운이 와서 토생금은 하는 건 있지만 혼탁해지고 이래서 제가 본 데는 운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고 저게 해묘미 을목이 작동하는 운으로 들어서 목이 작동하는 운이 오면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 다만 73세 저 대운 뒤에 오화가 와서 작동하는 저런 운이 오면은 천간에 병화가 작동하는 것은 조구역이 작동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지지에서 계절적으로 불운이 돌아주는 이런 따뜻한 계절이 오는 것은 조구역을 상당히 강하게 받음으로써 이때는 운이 괜찮게 들어온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주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